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아픈데 무슨 학교예요? 아픈데 무슨 공부예요? 이 아이는 아프기 때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공부도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럼 뭐지?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나는 아픈데 내 경험과 내 그 목소리들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 없다면 나는 뭐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 느린 성향의 언니 엄마 송현숙입니다. 18살이고요. 천식과 중증 식품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쑥이 엄마 방세라입니다. 19살 된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아이가 뚜렛을 앓고 있습니다. 도리맘이라고 불러주세요. 지치특수학교 전공과 1학년에 다니고 있는 비니 엄마 배경민이라고 합니다. 외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중증 식품 알레르기는 식품 알레르기의 항원을 섭취를 하면 그 호흡곤란까지 오는 외부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지 못하는 거의 모든 거의 없어요. 급식이 어렵네요. 제가 다 만들어서 먹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죠. 중3 때 그 중증 뚜렛이 발병을 했어요. 보통 뚜렛이 4, 5세 때 많이 이렇게 발병을 하고 또 조절이 되기도 하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중증으로 와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삶이 완전히 바뀐 상황이 됐고요. 뚜렛약 자체가 그 딱히 이야기다 하고 정확한 치료법이나 약이 개발된 것이 아직은 그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이 부작용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저희 아이는 희귀난치성 질환이 미토콘드리아 근병증이라는 병명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 아이를 설명할 때 중증 중복 뇌병변 장애인이라고 말해요. 제 아이는 장애도 아니고 비장애도 아니고 어떨 때는 자폐 성향도 좀 보이고 어떤 때는 좀 지적 성향도 보이고 그리고 어떤 때는 일반 아이 같은 그러니까 이 사분면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아이인 거예요. 어느 한쪽이면은 교육이나 치료 세팅을 잡을 때 조금 편하겠는데 이 사분면을 계속 넘나드는 아이니까 도대체 어떤 아이지? 이거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중증 뚜렛을 갖고서 학교에서 생활하는 건 참 쉽지 않더라고요. 뚜렛은 이제 그나마 바뀐 것이 장애인 복지법상에 이제 장애 인정 대상은 됐는데 만 20세가 넘어서야 심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뚜렛은 청소년기 때 가장 탑을 찍거든요. 가장 힘든 때인데 뭐 욕설 팁부터 뭐 다양한 근육 팁들 이런 것들이 애들이 보면 무섭다, 뭐 괴물이다 이런 소리도 들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저보고 빨리 와보라. 아이가 이제 큰일 날 뻔했다. 아이가 그날 틱이 폭발인 상황이었고요. 이제 음성 틱뿐 아니라 근육 틱이 있는데 계속해서 전신에 통증이 있어서 자세를 계속 바꿔야 되는데 몸이 이걸 받쳐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선생님들이 달려들어서 붙잡으려고 하니까 아이가 이제 몸 힘도 세니까 이제 제지가 안 되고 하니까 너무 공격적이라서 우리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3월 말쯤에 학교에서 2박 3일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때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 아이는 수련회를 못 간다. 이 아이가 왜 못 가는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 만나서 이유를 듣고 설득을 해보겠다. 학교를 찾아갔어요.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식품 알레르기로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제가 따라가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어요. 제가 따라가서 숙소 옆에 제 숙소를 따로 마련을 해서 아이 먹을 걸 다 챙기고 다 책임지겠다, 다 챙기겠다 라는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기는 갔었고 거기서도 응급 상황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집에 아이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제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거는 그 특별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특수교육으로 다 몰더라고요. 특수교육으로 몰면서 특수교육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는 그 과정 안에 경계선은 또
사각지대 70점 이상, 84점 이상인 그 사각지대 일반 지능 아래에 있는 그 하위 구간에서도 또 사각지대가 또 있는 거예요. 특수교육 대상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위탁교육이라도 가능할까 했지만 그 안에는 아픈 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없었고 주로 다문화나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였어요. 실제로 아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학교는 없었고요. 장애 증명이 나오고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었을 때 그렇게 맞춤 교육과 맞춤 복지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인가? 뭐 개별화 교육이라는 거 그냥 종이에만 있는 것 같아요. 개별화 교육이 될 수 있는 인력도 없으며 예산도 없는 건 거예요. 개인 인력을 동행하여 학교를 가지 않으면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심지어 교실을 이동하는 것조차 그 한 명의 교사가 중증 장애인 6명, 7명 휠체어를 민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학기마다 개별화 상담은 합니다. 그냥 상담일 뿐 그 교육적 욕구와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아픈데 무슨 학교예요? 아픈데 무슨 공부예요? 이 아이는 아프기 때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공부도 다 필요 없고 다 소용없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필요 없고 사회관계도 필요 없고 이런 아이로 취급받는다는 게 나는 그럼 뭐지?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나는 아픈데 내 경험과 내 그 목소리들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 없다면 나는 뭐지? 가장 정체성을 형성하기에도 중요한 이 시기가 어떤 사회적 공간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제도들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 특수교육 대상자냐 아니면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 나보다는 아이들의 특성 하나하나가 어떤 특성을 갖고 이 아이에게는 어떤 맞춤 지원이 필요한지가 고려가 되어야 하는 게 올바른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보니 그나마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조차 마련을 하려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공교육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리학습자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너무 과열된 학습 경쟁 구도 안에서 이 아이들을 학습으로 모든 걸 다 귀결하는 이 사회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 안에는 교사들도 고립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일반 교사, 지금 정교사 되는 정교사들이 없어요. 다 계약직 교사들이에요. 그게 과연 맞는 공교육 시스템인 건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 때 사람을 먼저 넣어야 되는데 사람은 없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되어진다면 결국은 우리 후배들은 다 학교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교육이 단지 열심히 어떤 지식적인 학습을 하고 그것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리에 대해서 함께 눈뜨고 그것을 보호하는 그런 자질을 함께 배워가는 곳일 텐데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공교육을 시켜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어머니들이 정말 많구나. 각자의 특별함으로 만나서 연대하는 거잖아요. 이 파도 지나가고 저 파도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